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4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에서 드론 택시 상용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소외주와 후발주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외국인 수급,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는 자 26,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자 25,5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 차례 강세를 줘야지 조금 쉬는 구간, 조정 구간이 나와도 25,500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상승해 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2%대의 좋은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양호했다. 최근에 중국과의 리스크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은 이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먼저 치고 올라와서 좀 쉬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전일 아래 꼬리 달고 이 부분을 이제 장중 조정 정도로 뭐 생각하고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0.78% 상승하면서 9,800포인트를 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코스피보다 약간 강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코스닥에 비하면은 뭐 아직 멀었고요. 코스닥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짚어봐야 될 점은 미국에서 시위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봐서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자체에서만 신경 쓰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슈 정도 알고는 계세요. 언제 반영될지 모르니. 그리고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들이 이제 미국 운항을 금지한다라는 이제 중국 기업이랑 기관을 제재하겠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 준비를 이제 글로벌 이제 국가들이 반대하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니 뭔가 이렇게 제재가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주 쪽으로는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히토류나 뭐 아니면 애플 관련주 쪽으로 뭐 영향이 미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쪽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쪽이 먼저 선 상승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와도 좀 쉬는 것이고 후발주 쪽으로 티플렉스나 뭐 세노텍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티플렉스 한 차례 상승했다가 먼저 쉬다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결국은 윗꼬리 달고 조금 상승 고점 부분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세노텍 같은 경우도 어, 자 보면은 자 세노텍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상승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2,200원 요 구간 안착이 중요하고 이제 겨우 딱 턱걸이했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2,5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넘어가면 2,8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위쪽에서 돌파를 못하고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뭐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좀 쉬다가 급등이 나오고 혹은 후발주 혹은 순환매성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은행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많죠. 해당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나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종목들은 누가 은행주를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앞으로 뭐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돼 있어서 가치주로서 이제 뭐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니까 반등이 나오고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키 맞추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도주나 강력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밑에서 벅벅 기고 있던 종목들이 이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에서는 차이가 나겠죠. 요만큼과 요만큼은 키높이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후발주들 그리고 소외주들 반등하는 거 못 먹었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숨 고르게 하면서 쉬는 구간이에요. 최근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구간이 끝나면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옵니다. 살짝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2차 상승이 재상승이 나오거나 뭐 2차도 아니죠. 한 3차 상승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강력한 모습이 나오거나 한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종목별로 일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강력한 조정을 받을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간단히 살펴드리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안 하기 시작했죠. 코스피 주식.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는 보통은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스마트해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2200 다가오고 2170포인트 요 구간 중요하다고 했죠. 2175는 기존부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돌파해서 안착은 모르겠다. 최근에 수급 보면서도 2200 정도 뭐 건드리긴 해도 안착은 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할 때마다 이 포지션을 상승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하락 포지션을 제한하는 이 수급이 다음 주까지도 반복된다면 안착도 가능성은 있어요. 포지션을 기존에 요만큼을 목표치로 해놨다가 조금 더 올렸다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변화하면서. 선물 수급은 기존부터 이렇게 극상방이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최소 7만 계약에서 8만 계약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강세장 수급이다. 뭐 3, 4만 계약만 돼도 강세장 수급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조정 없이 시장은 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차이고 시장이 강한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는 조금 쉬었다가 갈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주도주들이나 이제 기존에 좋았던 종목이 조금 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선별적으로 실적이랑 확인된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산업이 개선이 되다가 잠깐 쉬던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섹터들이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쪽 섹터들, 성장 섹터들 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쪽 섹터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유료분들께만 공개해드리는 거니 다 미리 공개는 못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강한 모습 그리고 수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 안 하고 있고 코스닥은 최근에 매수하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매수 반복하는 척하다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코스닥 쪽은. 그래서 코스닥은 좀 외국인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나스닥이 좀 강하죠.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큰 물량은 아닌데 뭐 매도하지 않았다. 뭐 소폭 일부 한 2천 계약 정도 조금 안 되지만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옵션 동향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 포지션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 포지션은 조금이지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락하면 손실 보는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하면 안 되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손실이 되니까 풋옵션 매도는. 그러면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면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럼 시장의 방향은 왜 위쪽으로 의심하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을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 대해서 거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매매를 역행하면 안 되겠죠. 쉬어가는 타이밍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근데 역행만 안 하면 됩니다. 거꾸로 꼬이면은 그리고 거꾸로 꼬인 상황이 나와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수급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 고집 당연히 있는 거 좋죠. 내 기준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걸 고집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기준과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시장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인지해 두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로금리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장이 새로운 방향이 나오고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적응해서 맞춰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라는 교육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 교육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좋은 영상 많으니까 교육 카테고리 한번 보세요. 배경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쉬었지만 오늘
뭐 다시 한번 뭐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봐야 740에서 750 사이입니다. 750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50 넘어가서 안착되면은 그러면 뭐 이제 코스닥은 새로운 시세를 또 만들어내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진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냥 돌파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진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 정도 벌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 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뭐 오늘 뭐 양호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2만 5천 원 요 위쪽에 있으면 아주 좋고 22만 원만 유지해줘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회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뭐 한 가지씩만 되면은 유럽과 미국의 양쪽의 모멘텀이 있는데 유럽 쪽에는 램시마 SC가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는 트룩시마가 기대감이 높다. 허주마는 경쟁약품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점유율은 제일 높을 수 있어도 트룩시마처럼 기대감이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쪽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트룩시마 쪽에 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이제 램시마 이제 선호약품 등재됐죠. 작년 10월에. 그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램시마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10% 이상의 점유율을 나오면서 양호한 모습,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 관련 영상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뭐 양호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요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기존 주가입니다. 요건 아직도 뭐 10만원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기존에 저희 쪽에서도 이제 한 차례 매도는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 받은 부분은 그냥 보너스다 생각하고 좀 연말까지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재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게 탄력은 제일 좋을 겁니다라고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뭐 연말에서 내년 정도의 주주 뭐 분들의 뭐 허락이 있으면은 이제 3사를 합병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뭐 서정진 회장께서 밝히셨으니 그 부분도 뭐 뒤 하반기로 갈수록 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핫했던 것은 드론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라는 뭐 계획을 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심 항공교통을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 드론 택시에 대해서. 그래서 뭐 혁신 성장 전략 회의에서 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관련 내용은 뭐 뉴스 기사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은 초기 시장 주도권 확보 이런 부분이다. 우버나 이런 글로벌 기업이 경쟁을 이제 치열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은 과거부터 뭐 드론 얘기 나오면 당연히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 드론과 이제 그래픽 카드 뭐 이쪽 양쪽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 쪽이 뭐 항상 이제 뭐 대장으로 많이 나왔는데 6,000원을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 뭐 제이시언 시스템 6,000원 유지되면 보유고 넘어가면은 위쪽으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이 정체할 때 좀씩 줄이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으로 보이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제이시언 시스템과는 다르죠. 제이시언 시스템 위쪽 에 있다가 올라간 것이고 그냥 아무 모멘텀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움직임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테마성, PC 디렉트도 마찬가지죠. 순수하게 테마성으로 뭐 움직이는 종목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산발적 감염이 뭐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이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뭐 쉬고 있어요. 뭐 50이라던가 뭐 모나리자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KM도 있고 뭐 레몬도 있고 이런 종목들 다 나머지는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개별적으로 이제 뭐 순환매 나오면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기존에는 하나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였죠. 뭐 모나리자도 있었고 뭐 KM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나머지는 다 쉬고 있죠. 지금 보면은 웰크론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좀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쪽이 전체적으로 한번 뭐 이렇게 우려감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알콜이나 이런 뭐 소독제 관련된 뭐 관련 쪽으로도 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쪽이 전체적으로 한 차례 돌면서 이제 같이 움직일지 아니면은 그냥 나머지는 그냥 쭉 쉬어갈지 개별 종목만 상승한 것인지는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쪽은 굳이 매매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슈 초기에야 뭐 테마성으로 뭐 매매를 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되어가고 있죠. 물론 뭐 산발적으로 이제 여럿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한 번씩 터져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이제는 이제 테마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좀 그래서 우리도 매매 관점에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쪽을 이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녹스 같은 경우가 뭐 올라왔는데 며칠 전에 이녹스 첨단 소재 상승한 거 말씀드렸죠. 일본 전범 기업들 이제 자사압류 결정을 첫 공시 송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한일 관계 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약간 물음표가 나올 수 있죠. 뭐 무난하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좀 악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관심 갖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못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튜브 후발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기존에 크게 뭐 못 올라오고 계속 부딪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올라와 있다. 그래서 오늘 한 5.69%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게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후발주고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뭐 불매운동 관련주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나미가 기존부터 뭐 항상 대장이었고, 그래서 4,500원을 다음 이렇게 올라타 있기 때문에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5,500원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쉬고 오늘 같은 경우는 5,500원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안착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밀리죠. 그래서 5,500원 못 넘어가면은 4,500원에서 5,500원 사이 요 구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성통상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신성통상이 이 1555,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계속 돌파를 못한다. 그래서 좀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뭐 거래량 실리면서 강력하게 1550원을 돌파하니 뭐 거의 뭐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거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으로 오늘 뽑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순환매라고 보시면 돼요. 모나미 쪽으로 갔다 이제 신성통상으로 갔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뭐 대장주 가장 먼저 가는 종목들이 있는 거고 선발주 대장주가 있는 것이고 후발주 순환매 또는 시장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쉬어갔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맞추기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외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종목이 소외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후발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소외돼 있던 종목들, 좀 쉬어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한번 탁 튀어오른다. 아까 드론 관련주들 보셨죠? 움직임 없다가 오늘 뭐 이슈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은행주 같은 경우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선주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대장주, 뭐 주도주, 그리고 선발주들이 먼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쉴 때 후발주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순환매로 소외주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근데 쉬는데 최근 수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조정, 하락 조정이 아니라 횡보 조정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하락보단 차라리 불안하면 현금을 들고 계세요. 이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지만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횡보 구간이 끝나고 한 차례 더 업사이클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을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막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에서도 또 횡보하면서 좀 쉬면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려가지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려가느냐는 수급이 변화하면은 그때부터 대응하시면 돼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급이 상방향인데 나 혼자 하락 상품 들고 있으면은 혼자 손실 보는 거예요. 좋은 시장에서도. 저희 쪽 회원분들께는 뭐 기존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ETF 상품 중에서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버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하락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는 위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상승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타이밍에 인버스 하락하면은 수익 보는 상품. 이름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은 올라가야지 좋은 건데 내려가야지 수익 보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이 구간에 4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4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쪽으로 잡히는데 이 수급이 하락 상품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럼 상승을 보는 건 아니죠. 저희 4월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4월, 5월에. 계속 누누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조금 오픈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저희 유료회원 전용 영상에만 올려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칼럼 올려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육 영상을 뭐 준비하고 있으니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다리는 조정이 그렇게 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번 이런 유동성 시장에서도 뭐 흔히 오는 건 아니죠. 아니 이런 특수한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위에 먹을 자리 조금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서 끝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한 차례 여기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1950 저항받고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지 여기서 끝난다고 한 적은 없죠. 여기도 2200 구간도 기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점이죠. 이 구간에서 쉬어갈 수는 있어요.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쉬어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대신 여기가 끝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뭐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는 좀 더 멋진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스닥도 750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 넘어가면은 새로운 시세가 또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넘어간 다음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직 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시세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레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언자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보고 수급이랑 다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팩트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와 같이 호흡을 하시면은 지금 굳이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스마트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앞으로 먹을 게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한 뭐 복귀 정도 수준이고 그 전에 나왔던 상승 흐름을 보였던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내가 주식으로서 수익 낼 구간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더더욱 이제 뭐 시장을 보는 눈을 이제 밝혀드리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수급 분석 그리고 팩트 정리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면 언제든지 뭐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하게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